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과 강의 자료만 가지고 실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실습을 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실제 책에 있는 소스를 실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콜앱 사용법과 실습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장부터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요건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colab.research.google.com 요거를 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구글 메일이 있어야지 로그인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맨 끝에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누르면 그 다음에 블럭이 하나 생겨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코드를 누르면 이거 바로 밑에 명령문을 넣을 수 있는 블럭이 생겨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다음에 생기게 하려면 그 위치에 가서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자,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 치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은 배웠기 때문에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요 앞에 1이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 1은 뭐냐면 라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라인 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하시면 돼. 일반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놓고 이 큰 따옴표를 2개 쓴 다음에 안녕하세요 해놓고 다시 큰 따옴표 한 번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자, 요 큰 따옴표는 문자열을 묶는 기호로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요 두 번째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큰 따옴표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따옴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문자열로 인식해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문자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구문 에러,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요 문장을, 요거를 큰 따옴표로 넣어서 입력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 같은 기호로 쓰지 마시고 이때는 작은 따옴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해 주시면 여기 지금 다 갈색으로 변할 거고, 요거를 전체를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요 큰 따옴표가 어떤 특수한 의미의 문자열을 표현하는 큰 따옴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5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1 표시가 돼 있고, 책은 백슬러시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요거는 여기서도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마 책하고 똑같이 나올 건데 여기 지금 코랩에서는 이렇게 원 표시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1 표시를 했지만 여기서는 백스페이스, 백슬러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 좀 달리 보이는 건데 편집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렇게 입력되든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왔으면 다시 코드를 누르시고 다시 블럭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52페이지 프린트 해놓고 영어로 쓸게요. 헬로. 자, 그 다음에 백슬러시 n 이렇게 해주시고 헬로 치시면 백슬러시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줄바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져요. 여기 한 칸 들여쓰기 된 이유는 여기가 한 칸 들여써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붙인다고 해서 이 n이 영문자 n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문자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백슬러시 t를 넣고 헬로 이렇게 치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탭은 여러분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 탭 기능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2페이지 마지막에 프린트 해놓고 백슬러시를 여러 번 해줘요. 그리고 실행을 해주시면 잠깐만요. 한 가지 띄울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를 요걸로 출력돼서 지금 몇 개냐면 이 앞에 있는 애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n이 영문자 n이 아니고 줄바꿈의 특수 기능을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8개의 백슬러시가 들어있지만 결국 4개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는데 이건 더하기가 아니고 문자열 연결 연산자다. 2개의 문자열을 연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프린트 해놓고 헬로 이거 하나의 문자열 더하기 월드 이렇게 해주시면 2개의 문자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요때 더하기는 연결 연산자
이므로 연결 연산자인데, 연결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 연결해 주는 거지만 뒤에 있는 건 숫자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연결해 줄 수 없는 건데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열만 된다. 숫자. 인트가 이제 정수죠. 정수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과 책의 56페이지에 있는 오류의 메시지하고 약간 틀리죠.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러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은가 해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고, 책에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비주얼 코드나 아니면 그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IDE에서 제공해준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틀리더라도 그게 뭐 틀린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블럭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사실은 반복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헬로우라고 해놓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면 3번 반복해라 이런 얘기죠. 헬로우 3번 반복했죠. 여기 한 칸 띄우고 반복을 해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앞에다가 4번 곱하기 앞에다 하는 거죠. 이래도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있든 뒤에 숫자가 있든 이 별표 곱하기 표시는 사칙 연산의 곱하기가 아니고 문자열을 반복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7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 해놓고 여기다가 헬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꺽쇠를 이용해서 0을 넣으시면 첫 번째 문자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만약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H가 0, 2가 2, 아니 1, 여기가 2,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어디냐면 마지막 문자예요. 마지막 문자. 아무리 길든 짧든 마지막 문자예요. 그래서 좀 짧게 하니까 좀 그러면 월드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음수는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L이 출력이 될 거고요. 3 해주면 뒤에서부터 세 번째이기 때문에 R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꺽지 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57페이지 내용이고요. 58페이지 내용 이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하는 건데 여러 개의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꺽쇠 안에다가 콜론을 집어넣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뜻이에요. 자, 0부터 세 번째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0, 1, 2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HEL 여기 3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하는 첨자 전까지예요. 바로 전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5 공간 W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따져야 되죠. H의 0, 1, 2, 3, 4. 4부터 시작해서 5, 6. 6이 이제 W죠. 그러니까 7까지. 왜냐하면 7 전까지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7까지를 해줘야 5, 공백 W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앞에서부터 7번째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0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당연히 0일 거니까. 맨 앞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쓰면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뭐 5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맨 마지막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 끝까지란 뜻이에요. 자, 그 내용이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의 일부분을 가운데 있는 몇 개의 글자를 뽑아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딱 봐도 뭐예요? 10자, 뭐 11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0번째 첨자에 있는 걸 출력해라. 범위를 벗어나면 에러가 생깁니다. 61페이지 내용이 그 얘기고, 그리고 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렌스란 뜻인데 요거는 길이입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거예요. 당연히 헬로가 5개의 문자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5의 결과를 가질 거고 그것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61페이지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는 프린트 해놓고 273. 이건 정수죠. 정수가 출력이 됩니다.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것을 정수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운 거를 생각하면 이것도 정수 아닙니까?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0이 있더라도 이건 실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냐? 부동 소수점이라고. 소수점이 막 움직인다는 거죠. 동동동동 붕붕 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수점 움직인다 해서 부동 소수점이고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동 소수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건 주석일 때 보통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정수. 자, 그래서 출력하면 뭐 273이 똑같은 숫자지만 컴퓨터는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타입을 확인해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int 플로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인테저의 약자 int, 플로트는 뭐 책 64페이지지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플로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하나 더 만들어서 보시면 67페이지에 보시면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5 더하기 7은 요거는 뭐예요? 지금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출력해라 이 얘기예요. 출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쉼표를 해주시고 여기다 실제로 5 빼기 7을 해주면 계산을 하겠죠. 그 결과를 여기 뒤에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책 6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볼게요. 나누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나누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실수형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실수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수형이 안 나왔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서 그러면 8 나누기 7로 할게요. 8 나누기 7 하면 1점 얼마 나올 거예요. 나는 여기 앞에 1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즉 목과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 여기다가 짝대기를 슬래시를 2개 써주는 거예요. 2개 하면 몫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할 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8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이때는 나머지 계산하는 것은 퍼센트로 계산하면 됩니다. 퍼센트. 퍼센트는 나머지예요. 여기 이제 좀 애매하니까 여기 한 5로 할게요. 5로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5로 하면 나머지가 3이 나오죠. 몫은 1이 될 거고. 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68페이지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제곱, 즉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2에 원래는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편집기에서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란 얘기예요. 즉 2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제곱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2 곱하기를 2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의 3승은 8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68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냐,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냐, 나누기 먼저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것부터 나눠주면 된다. 왼쪽부터 해준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가로를 붙여라.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고 싶다. str 해놓고 hello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num 그리고 273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더해주고 싶어요. 더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문자예요, 하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타입이 달라서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를 이 헬로우는 숫자를 바꿀 수 없잖아요. 헬로우는 27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문자열로 취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273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에 돼버리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는 게 붙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 뭐 우선순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71페이지에 보니까 프린트 해놓고 헬로 해놓고 더하기 그 다음에 월드 곱하기 3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더하기가 먼저냐? 곱하기가 먼저냐? 곱하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헬로우를 3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 월드를 3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헬로우를 붙인다. 그래서 헬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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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71페이지의 내용들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헬로 월드 전체를 3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로를 써서 여기 앞에 헬로우하고 월드 전체를 가로를 해주고 그거에 곱하기 3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7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에는 변수고 뒤에는 값입니다. 값을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당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75페이지에 보시면 PI에다가 3.141592라고 했을 때 3.141592라고 하는 숫자를 PI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래 놓고 원래는 프린트 PI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PI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냥 PI라고 써주면 맨 마지막에 있는 변수를 써주면 그냥 프린트를 안 써도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웬만하면 다 프린트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여기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꼭 프린트 쓰면 또 귀찮아지잖아요. 그럴 때만 쓰는 거고 만약에 결과물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서너 개를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다 프린트를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의 변수의 값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4159에다가 2를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I에다가 2를 더해서 PI에다 저장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PI로 다 써주면 4.14159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단축을 시키자.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PI 더하기 는 1 이렇게 주면 자기 자신한테 1을 더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3을 쓰면 PI에다 3을 더해주니까 6.1415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단축인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이에요. 혼돈하면 안 돼요. 프로그래머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코딩할 때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도 되면서 사용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 사용자가 아니죠. 그럼 다른 사람이 사용자가 될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자, 내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싶을 때 input 여기다가 그냥 프로그램 완성해 주면 사용자는 뭘 입력해야 될지 몰라요. 깜빡깜빡 거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놓으면 커서만 이러면 우리는 여기 이름 넣으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처음 본 사람은 뭘 입력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입력 안 하거나 엉뚱한 거 입력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안내문을 써주는 거죠. 네,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이렇게 입력받은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네임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프린트 당신의 이름은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네임 그리고 입니다. 홍이라고만 입력할게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 중요한 사실은 넘버 해놓고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input 넘버 이렇게 해놓고 숫자 입력하죠. 그리고 나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넘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위에 여기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기 123이 있으니까 그냥 출력한 거예요. 얘가 실행되고 나도 얘는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플러스 1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에러가 생기면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넘버는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모든 문자는 다 문자열인 거야. 숫자를 입력해도. 그래서 얘를 형변환, 즉 숫자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린트 해놓고 int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플러스 123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라면 계산이 되겠죠. 숫자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123이 문자열이지만 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가 정수로 형이 변화되고 그럼 형으로 변환된 123이
요 뒤에 있는 123은 계산돼서 246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숫자이긴 한데 소수점이 있다. 그럴 때는 플루트로 형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84페이지에 있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내용도 8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쭉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간에 이것을 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이렇게 작업이 된 것들은 여러분이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은 외부 통해서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 링크 주소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연태가 작업했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보고 그걸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어제 했던 걸 쭉 보고 이해했으면 수정도 해보고 다시 또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여기 했던 거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거 잘못된 거지? 라고 해놓고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주석을 한번 달아보고 싶다. 문자열 연결. 물론 요거를 실행해도 실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했으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앱으로 하시고 특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을 깔지 않았거나 뭐 아나콘다도 안 깔았다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많이 사용하시고 책에 있는 모든 소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입력하고 타이핑 치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외워집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하고 실습하고 테스트해보고 뭐 같은 말이지만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친숙함이 더 생깁니다. 이것으로 실습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